네, 앞으로 좀 더 멀리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음 정부에 여러 가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건설주 이야기 최근에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그렇죠. 네.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봄날이 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반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어저께 이제 통과가 됐죠. 법사위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월 초에 지금 연장이 되기 전에 거래가 된 것도 소급 적용하겠다 이게 나오면서 이제 결국엔 6월 달, 한 7월 달까지겠죠. 지금 2월 달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 시장에서는 1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반 정도 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인해서 뭐 조금 효과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생각보다는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6개월 뒤에 만약에 뭐 또 다시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는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요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어저께 이제 결정이 난 건데 PCBO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리 자산 담보부 증권이에요. 요 이제 자금이 뭐냐면은 조금 회사 자체는 좋은데 현금이 좀 부족한 회사들한테 건설사한테 중소형 건설사한테 자금을 좀 국가가 대여해준 좀 빌려주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빌려주는 이제 이러한 자금인데 이러한 자금이 최근에 이제 어저께 결정이 난 건데 10대 계열사 까지는 안 되지만 그 외의 계열사들도 이 자금을 공급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산건설이라든지 뭐 동부건설, 뭐 STX 계열사들의 이러한 대기업 계열사에 갖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 자금의 수혜를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자금이 이제 지금 한 4조 2천억 정도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년까지 2조 원이 이제 집행이 됐고 한 2조 3천억에서 2조 4천억 정도 자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증액이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2조 원에서 뭐 추가적인 증액이 된다라면 3조 원대까지 최대 한 2, 3조 원 정도의 자금이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의 약간 중대형이죠. 중소형이 아니라 중대형 건설사에도 자금이 좀 공급이 된다라면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건설 업만 하는 조그마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회사가 부도 나는 거하고 그 밑에 계열사 뭐 소규모 건설사 말고는 큰 영향은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계열사에 속한 건설사가 뭐 약간 휘청거리게 되면 계열사 전체가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일례로 이제 이번 주하고 지난주 보시면 두산 그룹을 볼 수 있어요. 두산건설이 지금 1조 1조 200억 대 유상증자 자금을 조금 증액을 하겠다, 재무구조를 좀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바로 두산하고 두산중공, 뭐 두산인프라코 관련된 그 두산 그룹들이 뭐 많게는 10%, 적게는 6, 7%씩 막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금을 계열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건설업뿐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의 시장의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지금 올해는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한다라면은 건설사에도 훈풍은 봄날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미 1월 달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건설사 올해 좀 괜찮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러한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평가 매력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건설주를 포함해서 화학, 유틸리티 업종까지 대량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건설주 중에서 탑픽 종목을 좀 네. 고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고 또 어쨌든 국내에서도 수주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신다면 이제 아까 이제 예전에 현대건설이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요즘에 삼성물산이 조금 더 잘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발전 설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순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GS건설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쪽에 수주를 좀 많이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형 건설사도 뭐 좋지만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이런 그룹사 관련된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동부건설 등을 좀 그러니까 그룹과 관련된 건설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곤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해서 건설주들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이긴 한데요.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그룹사 관련되어 있는 건설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보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이슈 얘기를 해볼게요. 한파와 폭설 때문에 올 겨울 유난히 추웠는데 네. 우리 시장에도 좀 찬바람이 계속 불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렇다 할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추시고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는 네.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역시는 2월 초에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 뭐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좀 종목군들을 보신다라면은 지금 살아있는 종목군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잘 가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이제 종목의 움직임이 좀 변화돼 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로 지금 종목별 장세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보신다면 이제 그 환율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뭐 완성업체들이 뭐 시장을 주도했었다면 최근에는 요것보다는 2등 업체인 뭐 부품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이 더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작년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 환율 문제로 인해서 올해 좀 안 좋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를 예상한다면 지금이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자동차 관련된 것도 보신다면은 완성업체, 현대차, 기아차는 뭐 계속 뭐 큰 반등은 없지만은 오히려 부품업체,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반등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작용했을 때 일단은 대기업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조금 차트가 조금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띌 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LED 업종에서도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업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올해 2배, 내년에도 2배 이상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IT 관련된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 종목을 보신다면 뭐 성장성,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현대모비스, 서울반도체, 뭐 SFA, 뭐 덕산이메탈, 대덕 GDS 등이 있고요. 또 요거 비슷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성장성, 수익성을 보고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1월달하고 2월달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게 수급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뱅가드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또 2,000포인트를 그때 오게만 하면은 또 이제 펀드 환매가 계속 쏟아지면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라든지 투신하고 보험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급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물량을
뭐 공격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을 좀 방어하고 매수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매수주가 딱 하나 있죠. 연기금이라고. 연기금이 어쨌든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여러분들 좀 봐야 되지 않나. 은근히 보신다면 연기금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이들 종목군은 살아있거나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 뭐 뱅가드 관련된 어떤 특정 소수의 그 집단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이고 전체적인 매도 물량, 외국인은 많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주식을 사고 있는 종목군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이 사는 종목하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을 좀 갖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러한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라든지 뭐 음식료 업종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차트가 좀 괜찮은 종목군들 CJ제일제당, 강원랜드, 한국전력, 삼성생명, SK텔레콤 등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시장은 아직은 안 좋지만은 조금 그 와중에서도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오전에 이슈를 통해 살펴본 종목들은 IT 부품 업체와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집중해보자는 전략가에 나왔습니다. 이슈의 뉴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